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간경비론 두 번째 시간으로 민간경비와 공경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와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이 민간경비라는 이 개념 자체가 경비라는 이 어떠한 공공적인 영역에서 좀 더 분화돼서 민간 섹터의 중심으로 해서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경비, 우리나라에서 공경비 대표적인 건 경찰이겠죠. 그래서 이 공경비와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었던 민간경비의 개념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공경비인 경찰과 민간경비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야 될지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오늘 어떤 내용을 같이 살펴볼지 한번 학습 목표와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공경비의 개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경찰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경비의 임무와 공경비의 특성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이 개념, 임무, 특성을 살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민간경비와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민간경비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재관계를 한번 같이 살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간경비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개념적인 이해에 있어서 훨씬 더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공경비의 개념. 여러분들 공경비의 개념은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경찰학 개론서부터 그동안 계속 경찰과 관련된 각종 학문을 공부하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을 포함한 각종 형사사법기관들, 즉 검찰이나 각종 교정기관, 소방 등등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치안이나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통틀어서 공경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경찰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 모든 국민한테 평등하게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법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한들,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교통통제라든가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 예방과 같은 어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게 바로 민간경비와 차이, 즉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점에서 민간경비는 그렇죠, 앞서 여러분들이 개념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계약을 받은 특정 대상인 또는 특정 대상 시설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물건에 대해서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법 집행과 관련돼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는 경찰이 하고 있는 법 집행 권한이 사실 민간경비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정확히 말하면 민간경비는 법 집행보다는 그렇죠,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도 범죄 예방과 관련돼서 한다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이익에서도 당연히 부합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통통제와 공공의 질서 유지, 범인의 체포, 공공질서 유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섹터에서는 민간 섹터의 어떤 대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교통통제라든가 질서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범인의 체포 및 수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범인의 체포 및 수사는 그렇죠, 당연히 공공섹터의 이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범인의 체포 및 수사에 일부 제한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범인 체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범인 체포도 가능할 수 있고요. 수사가 지금 현재 민간 섹터에서는 이 민간 조사, 즉 탐정과 관련된 영역에서 아주 제한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의 수집이라든가 등등.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렇죠, 바로 이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이 공무집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수사 영역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공경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을 포함한 이 국가 형사사법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법 집행과 질서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공공의 이익 활동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공경비의 임무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신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죠. 사전적인 범죄 예방 활동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영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민간경비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범인의 체포 및 범죄 수사 활동은 당연히 경찰에서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고 민간 섹터에서는 아주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사실상 기능을 안 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공공 영역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측면도 민간 섹터에서도 일부 질서 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떠한 이 민간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안전,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반면에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즉 이 공공 섹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경비 영역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는 그렇죠. 일반 국민, 국가의 이익,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어떻게 보면은 민간 섹터나 공공 섹터나 모두 동일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무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경비의 특성은 앞서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바로 공공성과 공익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공성과 공익성이 자연스럽게 민간 섹터에서는 당연히 서로 상충되는 개념일 겁니다. 또 한편 영리성에 있어서도 공경비, 즉 경찰은 그렇죠. 당연히 비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공섹터에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더 많은 재산, 더 중요한 재산, 더 중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한된 경찰력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절대로 경찰이나 공공섹터에서는 영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동일하게 이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에서 그리고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산을 쏟아붓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섹터의 안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경비에 비해서 당연히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각종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연스럽게 민간 경비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편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관계를 한번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신다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범죄 예방과 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질서 유지라는 개념에서도 공공의 목적에 있느냐 아니면 그 대상 시설의 안전 내지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질서 유지 기능에서도 자연스럽게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각종 활동들, 이 활동들도 바로 이 민간 경비와 공경비의 관계를 서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민간 경비와 공경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민간 경비는 특정 유료인, 즉 계약자인 고객의 이익, 그리고 고객이 지정한 대상이나 고객이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임무적인 측면에서는 범죄 예방과 함께 공경비는 범죄를 현장에서 직접 진압하거나 그 이후에 각종 대응까지 수사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공경비에 이러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전 사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민간 영역에서는 현재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범위 측면에서도 공경비는 어떠한 사회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또 그 안전에 위해가 되어 있는 어떤 활동이라도 모두 다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고 그러면 이 민간 경비는 특정한 대상, 특정한 지역, 그리고 아주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점에서도 장소적인 측면, 대상적인 측면,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운영 주체는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을 포함한 각종 우리 형사사법기관들이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당연히 민간경비는 영리기업, 일반 기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기업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목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공경비인 경찰은 법 집행이라든가 범인 체포라든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그렇죠. 이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게 그렇죠. 바로 범죄 예방 활동인 거죠. 한편 권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공경비는 공권력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강제력이 있는 반면에 강제력이 아주 제한적으로만 민간경비가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공통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예방이라든가 질서 유지적인 측면, 위험 방지와 관련되어 있는 노력은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즉 재산의 손실을 방지를 하고 또 개인의 어떠한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점에서도 당연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리법계 경비와 대륙법계 경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리법계 대륙법계는 여러분들이 이 법정 계열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법률을 바라보는 시각과 발전되어 있는 이 연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간 경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 각종 개념이라든가 어떠한 정의 그리고 앞으로의 이 발전 가능성까지도 서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영리법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바로 이 지방자치적인 성격, 지방분권적인 성격이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각종 공공의 안녕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경찰 중심으로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민간경비도 경비의 업무가 바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하고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 경찰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자체가 바로 경비의 임무이면서 공공섹터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자치경찰 활동이 있지만 자치경찰 외에도 각 지역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이용을 해줘서 그러한 이 경비 서비스를 나름대로의 이 권한을 인정해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리법계 계열에서는 민간 섹터에서 성장했었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 공공섹터의 한 일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제도긴 합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영국이라든가 미국처럼 영리법계 계열에서는 대학 내에 있는 각종 시큐리티 활동도 캠퍼스 폴리스라고 해서 캠퍼스 내에서 있는 각종 주차 단속이라든가 또 이 스티커 발부를 해가지고서는 직접 과태료를 떼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대학 내에서의 안전 또 대학 주변에 있는 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이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 캠퍼스 폴리스에서 일종의 위탁 업무를 이 주정부라든가 아니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 캠퍼스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캠퍼스 폴리스 또 항구라든가 공항에서 하고 있는 각종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공공의 영역의 한 일부분으로 하지만 분명히 소속은 대학경찰 소속으로 되어 있는 또 그 해당 이 자치 영역이 있는 그 자치권에 있는 그 영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큐리티 활동과 이 법 집행의 일부 부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대립법계 계통에서는 이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성격도 자연스럽게 국가체제 자체가 중앙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리법계 계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업무는 즉 시큐리티 업무는 경찰 고유한 업무고 만약에 민간에서 시큐리티 업무를 하면은 그냥 민간 영역으로 치부를 하는 거죠. 간주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민간 경비는 경찰의 지도와 감독 하에서만 활동하게 되는 그래서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만 하게 되는 아주 제한적인 민간 섹터의 영역으로만 이 간주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가경찰 중심의 중앙집권에 대한 경찰에서 민간경비는 말 그대로 감독 대상 내지는 민간경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그냥 민간 섹터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공경비와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도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한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공경비와 서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공경비에 대한 거,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 재산 보호, 그리고 이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범인의 체포, 범죄 수사 및 진압 활동 이러한 것들 다 포함이 되고 범죄 예방 등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한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이 공경비의 임무는 민간경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정도 그리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즉 범죄 예방 활동, 범인의 체포, 범죄 수사 활동,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만 다 모아 있지만 이 중에서 범죄 예방 활동이라든가 일부 질서 유지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민간 경비의 임무도 같이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한편 공경비의 특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익성 그리고 공공성이 있고요.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 각종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당연히 법률적인 강제력과 법 집행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서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나눠서 나눠보면요. 일단 공경비는 그 대상 자체가 국민이라는 점에서 민간경비 서비스가 특정 의뢰인, 즉 계약자라는 측면과 분명히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한편 임무적인 측면에서도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범인의 체포라든가 아니면 범죄 수사 관련된 각종 범죄 대응 활동이 모두 다 경찰의 임무라고 그러면 민간경비에서는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범위도 일반적 포괄적인 반면에 민간경비 섹터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정 대상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 그렇죠? 바로 운영 주체는 국가기관이 경찰이 공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민간경비 업체, 영리업체를 이야기하고 당연히 이 영리업체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식회사 형태라든가 주주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일반 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도 이 공경비인 경찰은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법 집행과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에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이 지키고자 하는 생명, 신체, 재산, 시설 등만이 대상이 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를 위해서 공경비는 법률적인 강제력과 법 집행 권한이 있는 반면에 민간경비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일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공통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범죄 예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이 이 범죄 예방을 이 범죄 예방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영미법계 계열에서는 민간경비를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중앙에 이 경찰이 하고 있는 임무를 보조적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의 사회 안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주체로서 그 영역을 인정을 해주고 함께 협력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질서 유지와 위험 방지라는 측면에서도 공공섹터와 민간섹터가 모두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함께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으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봤었던 이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경비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차이점과 함께 공통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민간경비가 공경비와 어떠한 부분에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을지 또 공경비, 즉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민간경비가 기능을 할 수 있을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정한 예로 앞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영역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 여기서 보면은 각종 산업
산업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 뭐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는 공공에서 하고 있는, 즉 경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치안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뭐 정보보호, 산업보호, 예를 들어 사이버 시큐리티의 활동만큼이나 민간 섹터에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공공 섹터보다 더 발달된 기술과 더 첨단화된 이러한 시설 장비를 가지고 이 각종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산업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변화해 나가면서 공공섹터와 민간섹터가 어떻게 서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서로 구분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될 민간조사, 이 탐정학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영역에서 정확하게 민간경비와 이 공경비인 경찰의 영역을 구분해야 될지를 한번 이번 학기 내내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을 함께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걸로써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민간경비의 어떤 이론적인 이 발전 배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